아시는 올리버라고 비서했던 사람한테 이미 46년 7년부터 내가 나라를 세우면 제일 먼저 농지개혁부터 할 거야 했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이 양반이 1948년에 8월 15일에 나라를 세우고 바로 12월 3일에 모든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때 텔레비가 없으니까. 라디오도 아무 시내나 다 있질 않아. 2장, 동장 이런 데만 있어서 중대들 다 모여하면서 저녁 8시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도장 찍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 정체는 양반과 상민이라 반상이 없고 귀천이라 하는 분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과 자유로 참여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사서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그 국민의 65%에 대한 달하는 소장농들이 엄청난 감동을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1등 공신이 있습니다. 김성수 씨.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 김성수 씨가 그때 땅이 얼마 있었느냐? 2,993 정도로 되고 있었어요. 2,993 정보 곱하기 3,000평, 1정보가 3,000평이면 얼마일까요? 땅이 100만 평입니다. 이 양반이 지주그룹에게 이것은 우리가 이 박사를, 이 대통령을 따라야만 한다. 내가 희생하고. 근데 그 지주개혁은 소장농에게 전화 안 하면서 자기는 3정보 이상까지 가. 그러니까 2,993 정보 중에 3정보 빼고 2,990 정보를 나라에 유상 징수합니다. 근데 뭐 김성수 씨는 뭐 친일파니 어쩌면 그 공 하나만으로도 한 3대는 용서해줘야 돼요. 이 농지개혁법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하나 전문으로 이 양반이 법이 결국은 싸워가지고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개혁법까지 통과를 합니다. 법 통과한다고 다 되나요? 시행령, 시행규칙, 등기 이전 절차가 쫙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공 밀고 내려올 거 같아요. 이미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뭐 와서 농민 해방한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혼자 범행한 거야. 이 대통령만한 식견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 정부 전체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느 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50년 5월에 모든 농민에게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라는 걸 딱 토지대장을 붙여. 자, 3년간 너 소장료 내면 너 땅이 네 거야. 다 통지서를 지어줘. 6월 달에 북한이 쳐내려와서 농지 해방한다고 그러고 난리쳐도 내 손에 이거 3년 있다고 내 건데. 농민들이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아서 6.25 전쟁을 3년 끌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흐지부지 됐을 거고 그대로 공산당 됐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개헌한 걸 두고 발췌개헌이니 어떠니 개소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48년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했거든요. 간접민주주의죠. 왜 의회가 했을까요? 문맹률이 80%가 넘어가는 공산 사회주의자가 70%가 넘어가는 그 전국에서 의회 안 하고 직접 선거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4년 동안에 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6.25를 싸우고 있고 여기에서 이 공산당의 피해를 누구나 아니까 이제는 직접 선거로 당니다. 그래서 52년에 선거한 거예요. 52년에 직접 선거로 해서 이승만이 이선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개혁이 완수됐을지도 있는 거예요. 3년 있다가 하니까 농지개혁이 완수됐을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지켜냈을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였던 이승만은 그 전쟁 중에 헌정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치렀거든요. 전쟁 중에 지방자치제 실시했거든요. 미국의 윈이라는 링컨은 남북전쟁 치르면서 재판 없이 자기 반대하는 자 3,000명 구속해서 처형했어요. 그때 1950년 남북전쟁 때 이승만이 한 거는 기적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공은 어떤 거로도 평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승만이 이때부터 독재자로 불리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독재자, 민족을 위한 독재자. 그리고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주권이고 경제적으로 먹는 거에서 자유로우신다 하는데 글도 모르고 사회문화적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 문맹자가 어찌 자유시민이 될 수 있나. 사회문화적 자유를 줘야 된다. 지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이념을 교육혁명으로 구현했던 거예요. 이 양반의 교육자로서의 그 대단함은 진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1948년 부임하자마자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몇 개국밖에 없었던 윤경제 의무교육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돈, 국민소득 35달러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입하면서 의무교육제 받으러 갑니다. 참담했던 게 그 의무교육을 들어가는 1949년에 학령 아동 중에 국민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14%밖에 없었어요. 학령 아동, 취학 아동 중에 14%만 학교를 갔어요. 86%는 국민학교를 못 가고 있었고, 그걸 전원 의무로 보내게 만들었어요. 60년에 가면 이게 86%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역점을 기울인 거는 52년에 이제 직접 선거를 하면서, 그때 선거를 짝대기 선거라고 해요. 후보 1번은 짝대기 하나, 후보 2번은 짝대기 둘, 후보 3번은 짝대기 셋. 그래서 짝대기 선거라고 했는데, 짝대기 선거를 퇴치하자 하면서 문맹 퇴치 운동을 6.25 전시 중 3년 동안 해도 네 단위도 다 합니다. 천막 학교를 열어가지고 국민 전원을 문맹 퇴치 운동을 해요. 60년 되면 전 세계에서 문맹률 최저 국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문맹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0.4%. 학교를 급증설을 하는데 당시에 전문학교, 대학교 포함해서 재학생이 8,000명이었어요. 이거를 68개교 10만 명의 학생으로 대학을 증설합니다. 이들이 다 산업화 근대화 여건이 됐던 거예요. 더 획기적인 거는 우리가 개국을 했을 때 해외 유학을 한 사람의 수가 500명이 안 됐어요. 이 양반의 재임 기간 동안에 2만 명을 해외 유학을 했어요. 정규 유학생, 정부 장학금 유학생 5,000명, 기술훈련 유학생 10,000명, 군사학교 파원 유학생 10,000명 등 해갖고 총 2만 명의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때 가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키스트로 들어오고 카이스트로 들어오고 해갖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전쟁 중에 대학교 재학생은 징집을 안 했어요. 학교 다니고. 너희들이 나라를 일으킬 역군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나와서 다 죽으면 누가 나라를 일으켜? 부산에다가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설치하고 이 침공당한 지역의 대학생들 다 끌어내서 징집을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결단은 보통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배짱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곧 공산화된, 아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징집 명제되고 전시 대학 다녔던 자들이 다 4.19 이후에 나와서 대구한 대학생인 거죠. 자기 성공의 반작용이라고나 할까? 그럼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상에 다음 페이지. 이 양반은 뭐 김영삼 대통령 때 경무대를 최초 공개했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 양반 12년 동안에는 경무대는 항상 오픈이었어요. 저는 이 양반 학교 설립 시키는 다 쫓아갔었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대길장을 성기관을 진명여고 창립, 그 다음 축중동대, 동동대, 한양공대, 인하공대는 자기가 직접 설립 다들 아실 거죠. 했는데, 자, 이 양반은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 문화적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거를 종합 세트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춘 자유화는 전 세계 어떤 국가의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화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죠. 왜냐하면 1776년에 얘네가 독립을 하고 1776년인가? 그렇지.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게 몇 년이죠? 1865년. 3년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1861년에서 5년간 그리고 62년 1월 1일에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노예 해방을 하죠. 근데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은 실패자예요. 미국의 흑인을 수렁에 빠뜨린 노예 해방. 남부 귀족과 거기 붙어서 잘 먹고 살고 있던 흑인들을 아무런 교육